우선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니까 우선 출석은 온라인 출석으로 우선 하고요. 수업 할게요. 지난 시간에 사실 대면으로 했었으면 더 쉬운 일을 하고 좋았을 겁니다. 지난 수업 다 들으셨나요? 그것도 에러 있어가지고 늦게 들으셨죠? 못 보신 분 아직 보셨어요? 세 분은 다 보셨나요? 아직 못 보셨어요? 오케이.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 인사 페이지 교재는 56페이지요. 지금 오늘 5주차인가요? 네? 오늘 5주차죠? 오늘 5주차. 5주차. 네네. 4주차 거 좀 봤어요. 네네. 문제풀이는 어떻고요? 아, 네네. 문제 뭐, 그 기간 안에만 푸시면 되니까요. 자, 우리 보통 인사를 지난 시간에 했었던 부분인데요. 인사를 할 때 대부분 사람이 처음 만나고 비즈니스건 아니면 그냥 그런 인간관계로 만났을 때도 처음에 다 인사를 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인사의 원칙 뭘까요? 그죠? 먼저 내가 인사를 하는 거죠. 그죠? 그쪽에서 먼저 인사를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소개를 할 때, 이분은 누구세요? 이분은 누구십니다. 라고 소개할 때에도 순서가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부분들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 명함을 건넬 때, 이 부분들을 사실은 굉장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기 명함이 있어요. 이렇게. 명함이 있습니다. 자, 명함 보통 어떻게 하면 이렇게 쭈뼛쭈뼛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신 분들 많죠? 자, 명함을 줄 때는, 자, 여기 이렇게 명함이 있어요. 위에 소속이 있고요. 내 이름이 있죠? 그럼 받은 사람이 이렇게 거꾸로 받으면 이걸 돌려봐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니까 받는 사람이 바로 볼 수 있게 이 방향으로 해서 드리는 거죠. 그렇죠? 드릴 때는 이렇게 드리면 저 사람도 같이 주고받아야 하는데 손이 부족하잖아요. 자, 아래손에 그죠? 멘토를 붙이고 이렇게 보게 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줬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한번 보는 신용을 해줘야 돼요. 관심이 없는 사람이든 저 사람 처음 보는데 나한테 명함을 왜 주지? 라는 생각이 들어도 보는 신용을 합니다. 사실 뭐 비즈니스는 당연히 열심히 봐야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숙지를 하죠. 이분의 직위를 직함을 먼저 숙지를 하고요. 처음 보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님이면 대표님, 과장님이면 과장님 이렇게 해서 직함을 불러주는 게 맞고요. 명함을 꺼냈는데 막 구겨져 있어. 좀 그렇죠. 명함 받고 나서 이러신 분들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습관처럼 뭐 이렇게 뭐 내가 뭔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죠? 만지작 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명함을 볼 때는요. 이 자세에서 이렇게 양손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내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다시 한번 그 사람이 직함 헷갈리는 거야. 부장인지 과장인지 대표였나? CEO라고 해야 되나? 헷갈릴 때는 다시 한번 봐야 되잖아. 그때는 다시 한번 잡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보셨죠? 그래서 명함을 놓고요. 내가 뭔가 필기를 해야 된다. 그런 데가 있잖아요. 메모를 얘기를 할 때는 옆으로 살짝 놓고 합니다. 주의하셔야 될 건 일어나서 나가는데 명함이, 상대방의 명함이 그 자리에 있다라면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일이에요. 따라서 내가 좀 깜빡깜빡 좀 잘하는 스타일이야.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저예요.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걸 놓고 일어나서 나갈 때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면 상대방이 명함이요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시행착오 없이 하셨으면 좋겠어서 얘기가 거의 끝나갈 때쯤 있죠. 뭐 내가 예를 들어 다이어리에다가 메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핸드폰 요즘에는 핸드폰 메모 많이 하시니까 핸드폰 메모를 하고 거의 끝 인사할 때 이걸 이미 미리 넣어두세요. 왜냐하면 핸드폰을 놓고 물론 핸드폰도 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지만 핸드폰이나 아니면 그 다이어리 이런 것들 좀 부피가 있어서 잘 못 넣잖아요. 잊어버리지 않는다고요. 얘는 먼저.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요즘에는 명함 받아가지고 사진으로 앱으로 저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별로 그렇게 유쾌한 행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받고요. 집에 가셔서 앱으로. 자, 명함을 받고 나서는 여기에다가 바로 상대방이 있는 데에서 저 사람의 뭐 어디서 만났는지 무슨 일로 만났는지 메모하진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명함은 그 사람의 얼굴인데 얼굴에다 낙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구겨지지 않게 잘 놓으시고 돌아서서 그 사람하고 빠이빠이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접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다고 하면 원래 회사로 복귀하셔서 내지는 뭐 댁에 가셔서 적으셔도 되는데 그날 여러 사람을 만난다. 미팅이 여러 개다 그러면 바로바로 헤어지자마자 메모해 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앞으로 내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라면 강남에는 컨벤션 같은 데 많이 가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트렌드가 어떤지, 제품은 어떤 제품이 유행인지, 아니면 어떤 소도구들이 있는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이 강남이잖아요. 가다 보면 명함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고 이제 부스 번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이 집이야. 이 집에는 뭘 판매하네. 기억 잔뜩입니다. 정신 하나도 없죠. 그죠? 그래서 보면 명함에다가 부스 번호를 넣진 않거든요. 그 강남의만을 위해서 명함을 만들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그런 강남에 가셨을 때는 명함을 받고요. 그리고 부스 번호 적고, 그죠? 판매했었던 제품들이 뭐였는지 이런 거 메모해서 명함을 쭉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 부스에 가서 내가 뭐 제품을 구매를 하든 아니면 내 비즈니스를 영업을 하든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명함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냥 손쉽게 어디서나 뭐 길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만 그런 명함이 있지만 이건 내 얼굴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명함을 만드실 때, 제작하실 때도 있어요. 제작하실 때 물론 이제 경제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 당연히 들어가지만 요즘에는 너무 디지털로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가는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200장에 2만원 선 이 정도니까요. 너무 얇은 건 사실 광고지 같은 느낌이니까요. 이건 내 얼굴이니까. 근데 여기다 금장을 두르고 만약에 이런 거 역시도 기억에 남긴 하지만 좀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두께에 적당한 크기. 또 굉장히 디자이너들한 명함도 많거든요. 동그란 거, 뭐 하트, 뭐 아니면 이렇게 뭐 마감모 이런 거 있는데 사실은 내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해서 나를 완전히 각인시켜야 되는 뭔가 특별한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귤러한 이런 명함이 사실은 받는 사람이 거의 부담스럽죠. 그렇죠? 근데 나를 예를 들어 내가 배우 지망생이야. 나를 완전히 기억시켜야 돼. 비즈니스를 계속 만날 기회가 없단 말이야. 나는 화장품을 제조하고 있고 화장품을 구매하시려고 오셨다라면 다음에 우리 만날 수 있고 또 다음에도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명함을 굉장히 유니크하게, 독특하게 만드실 필요는 없는데 연예인 같은 분들 있죠. 한 번 보고 그 다음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어. 이때 바로 내가 셀렉을 당해야 돼. PD로부터 아니면 감독으로부터 이런 분들은 뭐 하실 수 있죠. 또 유니크하게 만드실 수 있고요. 명함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이제 전화 매너. 우리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왜냐면 이 매너라는 게 책을 보고 우리가 숙제하고 하는 내용들은 아니죠. 어려서부터 쭉 만들어 온 그 생활 습관들이 기본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받아도 되나? 전화를 저렇게 받아도 되나?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화는요, 우선 내가 전화를 했어. 상대방에게. 그러면 우선 제 목적, 전화한 이유, 그죠? 정확하게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야죠. 내가 정확하게 전달을 못했어.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전화 매너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안 되는 요소가 하나죠. 당연히 음성, 발음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요즘은 그런 멘트도 많이 나오죠. 전화 이렇게 뭐 CS 때문에 전화 드리면은 마스크 착용으로 발음이 좀 부정확하니까 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달하는 정확성은 굉장히 기본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전화를 하는데 이제 친구끼리는 상관없죠. 친구끼리만 아는 단어들이 좀 있잖아요. 얼마 전에 TV를 봤더니 남자 친구들 사이의 문제로 뭐, 안녕하세요? 뭐 그 프로에 어떤 친구가 나왔는데 자기네들끼리 언어가 있는 거예요. 뭐 꾹꾹빠빠, 끄끄끼끼 뭐 이런 식으로 한대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전화를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쓰는 단어를 얘기를 해. 못 알아듣겠죠, 한대요. 친구들끼리 상관없지만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우리가 전화를 응대할 때에는 상대방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
난 영어를 되게 잘해. 그래서 영어를 막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 단어들은 영어를 막 넣어. 이거 역시도 매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상대방의 이야기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내리기를 하죠. 중간에 상대방의 말을 자르거나 끊지 않습니다. 전화가 걸려오면요. 될 수 있으면 빨리 받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럼요. 한 번 더 올리기 전에 톡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몇 번 정도 올리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바람은 전화하자마자 받잖아요. 상대방이 너무 놀래요. 진짜 빨리 받았네? 이런다고 그러죠. 그래서 약간의 시간을 두는 게 좋아요. 전화를 거는 사람, 받는 사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서 한 3번 정도의 링이 울렸을 때, 전화벨이 울렸을 때 받아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뭐 사람이나 사람이면 빨리 받으세요. 링크. 자, 그 다음에 가끔 우리 이럴 때 있어요. 얘기하다가 의미 없이 한숨 쉴 때 있거든요. 그 한숨 습관이 되신 분들도 사실 있고, 이거는 굉장히 상대방한테 불안감을 줄 수 있어요. 내지는 상대방을 무시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한숨, 특히 한국인들의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는요, 항상 기다렸다가 상대방이 먼저 끊고 나서 내가 끊는 게 매너에 포함이 됩니다. 자, 휴대전화 우리 근무할 때 대실수만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경우 있어요.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서 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저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인데 다 좋았어요. 끝에 뭐라고 대표님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뭐 실장님 연락처 좀 주세요. 아니면 과장님 연락처 좀 주세요. 라고 하신다면 연락처는 주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요 제가 실장님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실장님께 전화를 드리려고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전화번호를 함부로 내가 발설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지난 그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좀 살짝 기억이 나실 텐데요. 우리가 식사할 때 특히 매너 잘 지켜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런 경우는 없으세요? 상대방하고 밥을 먹는데 밥맛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첫 번째 어떤 사람들 보세요? 해주는 사람 있어요. 막 반찬 막 해주는 사람. 네, 이거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면 맞아. 이렇게 어지럽히는. 맞아요. 그것도 별로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쏙쏙 골라서 먹는 것도 조금 별로죠. 또 어떤 쩝쩝 소리 대박이죠. 대박이죠. 근데 유독 많이 쩝쩝 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중국하고 다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를 말씀하는 거예요. 또 면 먹을 때 막 이렇게 소리 내는 사람, 그죠? 그리고 입에 잔뜩 뭘 묻혔는데 닦지도 않고 계속 먹는 사람, 자기 거 있는데 내 거 막 먹으려는 사람, 그죠? 이거 그때 식탐이어서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 외에는 우리가 식사를 할 때는 사실은 다리를 위로 올린다거나, 물론 우리가 이제 자식 문화니까 바닥에 앉아있을 경우에는 뭐 무리가 없습니다만, 의자에 앉았는데 양반다리로 올리고 드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죠? 없어요? 저는 그런 적 있거든요. 다리를 이렇게 꼬는 경우는 있고. 네네네, 그쵸, 이렇게. 이거는 안 하고. 근데 이제 보통 저도 그런 분들 본 적 있고, 저는 이제 식당에 아무도 없을 때 양반다리로 한 적 있어요. 네. 아무도 없으니까. 하지만 별로 바람직한 그런 자세는 아니고요. 똑바로 앉아서 어떻게 해요? 주먹 2개 정도. 근데 내가 조금 음식을 자주 흘리는 편이야. 그럼 주먹 1개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 같은 경우는 주식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서양식은요 메인 하고 뭐 샐러드를 뭐 사이드라고 할 수는 있지만 거의 그냥 메인으로 먹죠. 우리는 메인은 당연히 있고 사이드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젓가락 같은 거 사용하실 때 특히 외국인하고 했을 때 더더욱 유의하셔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다행히 요즘은
이렇게 여러 명이 먹을 때 젓가락을 이렇게 하나씩 놓쳐 그 반찬 위에 그래서 덜어서 먹을 수 있게.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전에 따지면 좀 덜 바빴죠. 그 대가족이었고. 그래서 예를 들면 5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3명이 밥을 한 번에는 먹을 수 있는, 2명은 나중에 먹더라도. 근데 지금은 3인 가족도 너무 많잖아요. 다 각자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3시 아니면 4시, 5시 뭐 6명이 이렇게 먹을 때 얘기하지 말고 먹어. 심튀겨. 입안에 음식 보이지 않게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었더라면 지금은 만날 시간이 없거든요. 가족끼리도. 너무 숫자도 적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변화해서 식사 시간에 적당한 대화를 이렇게 권장합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는 간단한 대화 그리고 뭐 일상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러면서 뭐 대화 분위기를 좀 좋게 식사 분위기를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해외 서양 볼게요. 자 우선 일본 볼까요? 일본은 어때요? 우리나라 밥그릇 들고 먹어라 안 먹어요? 안 먹죠. 뭐 어른들이 거지냐 이러시잖아요. 들고 먹는 거죠? 혼났죠. 근데 일본은 무조건 들고 먹죠. 들고 붓고 젓가락으로 먹고 그리고 면 먹을 때 당연 소리를 많이 내야 맛있게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정말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고 서양은 어떨까요? 지난 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포크를 떨어뜨려, 나이프를 떨어뜨려. 그러면 우리가 죽죠. 그죠? 그리고 새 걸로 뭐 쓰더라도 죽는단 말이야. 왜? 저 사람 너무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서빙하는 사람이. 굳이 내가 떨어뜨렸는데, 갖다까지 줬는데, 그런 마음이 짓잖아요. 서양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그 문화 마인드 자체가 치우는 사람 따로, 버리는 사람 따로. 내가 버려야만, 물론 적당한 위치에 뭐 이러겠죠. 버려야만 치우는 그 사람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리는 거에 대해서 물론 불법 투기 자체는 굉장히 나쁜 거지만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절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어서 서양에서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식이 한꺼번에 다 나오는 편이잖아요. 반찬 쫙 깔리고 그다음에 메인 나오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더 기다리고 이런 게 없죠. 그들은 다 인디비주얼 각자 음식을 시키잖아요. 이 사람이 먼저 음식 나올 수 있고 이 사람이 먼저 음식 나올 수 있고 음식이 다 나왔을 때 먹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언제 먹기 시작해요? 어른이 숟가락을 들면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음식이 다 나오면 같이 먹고요. 대신에 음식이 다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다 같이 나오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무조건 예약을 합니다. 예약이 없는 곳은 어떤 음식점? 패스트푸드, 햄버거, 그냥 기다려서 하나 사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대부분 예약을 하죠. 예약을 했다는 얘기는 대충 4명이 오니까 4명이 몇 시니까 이 4명의 음식이 한 번에 나갈 수 있다 없다라는 걸 계산을 하고 예약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 4명인데 1명이 안 나온 거예요. 얘 때문에 계속 다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은 매니저가 와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제외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이래저래 해서 음식이 좀 늦을 것 같아요. 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면 3명이 먼저 식사를 시작합니다. 자, 메뉴판을 이렇게 주면 우리 한국 문화 이건 좋다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민족 성인 거고 그냥 문화가 다르는 것 뿐이죠. 이렇게 메뉴판을 이렇게 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냥 고를 거 아니야. 주고 서 있죠 이렇게. 서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좀 너무 그렇다 그러면 저희 아직 잘 못 골라서 좀 이따 시킬게요. 좀 볼게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외국 같은 경우는 메뉴판 주고 볼 시간 충분히 주고 갑니다. 가요. 갔다가 와요. 근데 못 골라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뭔데요? 하면서 레커멘드 제안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들이 우리나라에도 점점 자리 잡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그런 거 있죠. 우리 문화에 너무 익숙한 거야. 해외 나갔어. 메뉴판을 줬어. 메뉴판을 주고 그 다음에 웨이트레스가 나가기 전에 저기요 저기 뭐 시킬게요. 있죠? 가지마! 바로 주문 갖고 가세요. 그런 거 있죠. 그죠? 우리 문화. 자랑스러운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주문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68페이지 한번 볼게요. 68페이지 그림 보시면요. 이 그림은 좀 숙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위에 그뭐 티스푼, 디너 나이프, 스푼 뭐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세팅할 기회는 그렇게 많진 않으실 거예요. 세팅할 기회는 많지는 않으시지만 내가 세팅한 레스토랑에 가서 비즈니스 파트너와 식사를 할 때 그때의 그림을 보시면 되죠. 그럼 만약에 혹시 내가 누군가 게스트를 초대해야 된다 그러면 그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힘들어. 그릇도 많고. 그죠? 그래서 이때는 보시면 이온 순서가 밖에 우리가 양손을 쓰잖아요. 그래서 양손을 써서 먹죠. 한식은 한 손으로 먹는 편이라면 양손으로 쓰기 때문에 밖에 쪽의 도구부터 안쪽으로 사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밖에 쪽부터 사용할 수 있게 음식이 서브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실 필요 없는 게 중앙부터만 사용 안 하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났다, 아니면 식사 중이다, 아니면 조금 불만족스럽다, 아니면 뭔가가 더 필요하다 하는 내용들을 그 아래 보시면요. 포크와 나이프를 가지고 표현하실 수 있어요. 식사 중일 때는 우리가 팔을 다 벌리고 먹기 때문에 이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 그림이 뭐냐면 먹다가 내려놓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포크랑 나이프를 들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그때 내려놓는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났을 때 포크와 나이프는 어떻게 놓는지. 네네. 이게요, 사실은 보지 없으세요? 그림은 잠깐 보시면 이게 어떠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매너를 생각을 하면 매너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느낌이? 잘 배웠군. 좀 있어 보이니, 멋있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그럼 나의 이미지가 되는 건가? 이 그림에서 보시는 포크와 나이프를 실제로 서양인들이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방식을 안 쓰는 사람도 있죠. 근데 내가 비즈니스 파트너하고 식사를 하고 딱 식사를 끝내고 뒤돌아서 나왔을 때 그 비즈니스 파트너가 내 포크와 나이프를 놓는 방식을 파악을 하고 이 사람은 뭔가가 루틴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방법들은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냅킨.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문화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일회용 티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냅킨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 쓰고 종이 페이퍼인데 버리고 이런 걸 쓴다면 이쪽은 면, 그죠? 그래서 이거 천을 쓴단 말이에요. 사진에서 보시면요. 자, 우리 영화 같은 데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영화에서 다 먹고 이따 끈기를 위에 올려놓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즉슨 다 먹고 식사가 끝나고 입을 다 닦고 아니면 손을 닦고 한 냅킨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 그런데 먹는 중엔 올려놓지 않는다. 그리고 냅킨이 보통 이렇게 4번 접어서 나와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렇게 너클너클 열려있고 여기는 닫혀있고 그리고 방향은 어떻게? 닫혀있는 쪽이 나 쪽, 내 쪽, 열려있는 쪽이 닫혀. 그렇죠. 그리고 닦을 때는 입을 닦지 않고 중앙에 가장 부드러운 면으로 입을 닦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문화는 다 먹고 나서 입을 닦죠. 근데 먹는 중간에 고춧가루 내지는 뭐가 묻어있어도 누가 얘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그냥 가는 거야. 밥을 붙어있는데 사실은 저거 떼주고 싶은데 밥할 때 상대방이 민망해할까봐 말 못하고 있다가 그죠? 그런데 서양 같은 경우는 그런 민망함을 상대방한테 주지 않아요. 한 번 먹고 닦고 한 번 먹고 닦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해외 생활을 좀 오래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흡수가 된 거죠, 그 문화에. 그 문화가 좋아서 따라간 게 아니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 무의식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식당에 지금 한국에서 팔고 있는데 가도 제자리에 냅킨이 그렇게 많아요. 종이 냅킨. 그래서 조금 반성을 해요. 아, 너무 많이 쓰나 보다, 나 혼자서. 근데 사람들이 렌즈는 인식을 못 하다가 정말 너무 그 냅킨을 많이 써 그러거든요. 아니,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한 번 먹고 닦고, 한 번 먹고 닦고 그래요. 항상 냅킨이 좀 많아요. 좀 반성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빨아서 쓸 수 있는데 걔네는 한 번 쓰면 버리잖아요. 너무 낭비잖아. 그래서 반성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음식을 시켰어. 나 혼자서 시켰는데 진짜 맛있는 거야. 그거 다 먹죠. 그거 먹고 살 빼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죠? 에이 한단 말이야. 근데 누가 나를 초대했어. 아니 비즈니스 파트너야. 되게 맛없는 거야. 그래도 먹습니다. 네. 그때는 먹어요. 우리 솔직히 한 번 먹는 건 죽진 않으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먹었을 때 상대방이 기분이 좋잖아요. 아, 내가 맛집을 골라가지고 저 사람 행복한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게 그때는 조금 참고 먹으시면 좋죠, 드시면. 제 친구 중에도 아무튼 뭐 어디만 데려가면 불평은 불만이에요. 여기는 짜네, 여기는 맵네, 여기는 뭐 이 플레이팅, 이 그릇이 별로네, 뭐 숟가락이 지저분하네, 뭐 그런 친구가 같이 먹기 싫어요. 그죠? 앵간히 해야지, 앵간히 해서. 그래서 우리가 매너로 하시면 좋고요. 뭐 당연히 아실 거예요. 물로 이제 상대방 앞에서 식사 다 끝나고 가글을 해요. 뭐 하면서 꽉 이렇게 뭐 이런 거 우리 안 하잖아요, 그죠? 뭐 화장 고치는 것도 아무리 편한 사이여도 될 수 있으면 화장실이나 뭐 파우더로 있으면 거기로 수정도 해주시면 좋고, 식사 끝나고 나서는 화장실에 가서 한번 내 냄새를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감기 걸려가지고 네. 소리 막 나올 것 같을 때는 그 자리에서 콧을 어떻게 그렇게는 안 합니다. 소리가 안 나게 푸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냥 콧물만 꾹 눌러서 닦는 거죠. 근데 너무 답답해서 정말 이 얘기에 집중이 안 되고 잠시만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고 시원하게 해결 한번 하고 다시 와. 그래도 또 콧물 난다. 그러면 또 이렇게 소리 안 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또 식사 자리에서 네. 아까 말씀하신 비즈니스 아니면 이렇게 나랑 인간관계를 엮어야 되는 그런 경우라서 식사 자리에 갔는데 정말 내가 못 먹는 음식을 나와가지고 네. 그거를 버려도 어떻게 버려요? 아, 만약 모든 음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어느 한 가지 음식을 파는 그런 있잖아요. 아, 뭐 예를 들어서 소금찜, 뭐 고기, 네네네. 무슨 소금찜, 콩깍지 그런 메뉴가 한 가지 메뉴잖아요. 네네네. 그쵸. 그러면 그거는 가기 전에 말씀, 입구에서 알잖아요. 개고기집이야, 예를 들어. 어떡하죠? 저 개고기를 못 먹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뭐 보통은 개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제 호불호가 확실히 있으니까, 예를 들어, 코다리찜인데, 나는 그거 못 먹는단 말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말씀하시면 돼요. 알레르기가 있고, 생선 알레르기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걸 억지로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난 싫어해요. 그러면 까탈스러운 사람도 있지만 알러지가 있어요. 네네. 그렇게 돌리시면 그거는 얘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걸 내가 뭐 어떻게 그렇게 이해가 되니까요. 분명히 말씀하시고, 예를 들어 나는 술 먹기 싫은데 술 마시면서 하시죠. 저는 그래요. 그래서 약간 유머러스한 것도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뭐 술 먹으라 했는데 정말 나는 술 못 마셔. 그러면 정말로 저는 간이 해보는 안 믿어. 말씀하신 생겼다고. 그러니까. 얘기는 말씀하신 생겨가지고 못 먹냐고. 그런 적 있어? 저도 좀 그렇게 생겼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말씀같이 생겼는데 저는 날술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뭐. 이게 사전에
어떤 쪽으로 가냐, 어디로 가냐 이런 걸 사전에 교육을 하면 괜찮은데 그럼 너무 좋죠. 근데 그 뭐지?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디를 가는데 그쪽으로 갈게야 합류를 하자. 그거 알아. 이렇게 되면은 정말 난감하죠. 목소리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오는데 맞아. 그죠. 그냥 안 먹는다고 그러고 그죠. 그래서 그냥 알레르기가 난 좀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도 진짜 배고픈데 정말 나는 뭐 흙이라도 지금 먹겠는데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를 돌려서 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뭐 김밥을 사가든 뭔가 대처 방법 김밥 내가 사가도 신뢰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그렇게 해서 그걸 억지로 드시는 거는 솔직히 별로 좋지 않죠. 즐겁게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건 옆에 사람들도 불편하니까 분명히 그거는 멘션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죠? 지금 2시 45분. 그죠? 제가 뒤에 수업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저기 그 뭐지? 촬영 있으셔가지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아마 이번 주에 지금 올라간 PPT 내용이 다음 주에 또 될 것 같아요. 컬러하면서 컬러 이미지랑 같이 해서 색채랑 같이 한번 제가 공사 해야 될 것 같은데. 책에도 있잖아요. 색채 올리시고 PPT 있잖아요. 네네 PPT 네 PPT하고 여기 교재에도 있어요. 네 교재에 근데 쿠션 같은 거 이런 거는 없잖아요. 어떤 거? 여기 나오기는 했는데 네네 거기 패션 흐름 같은 거 있잖아요. 색상이. 네네 색상원 그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인쇄를 그러니까 인쇄를 해야 돼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색채학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